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제재 직격탄 맞은 마이크론, 인도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안에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이 인도에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설립합니다. 미중 갈등이 반도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마이크론을 두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한 반발로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규제에 첨단 기업에 대해 미국 투자 회사들에게 투자의 제한,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기술 협력 및 합자회사 조인트 벤처의 설립을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안의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가지고 있던 마이크론이 인도에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마이크론 규제로 불붙는 미국 갈등, 미중 갈등, 중국에게는 반도체 팔지마, 미국이 경제 망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대중경제, 양쯔 메모리, SMIC, 그리고 창신 메모리에 대한 규제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가 규제에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 돈줄까지 쥐겠다. 그리고 기술 유출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론 판매 제품에 대해서 안보 심사를 하고 미국의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의 블랙리스트도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인 시애틀의 미시간주 신축 공장 조사, 이것은 포드와의 협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미국 규제가 세계 경제를 망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성장해서 그 공백분을 메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미국의 요청? 요청이 아니라 강압이죠. 강압으로 마이크론의 제재분을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여기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업체들도 이건 오케이, 우리는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판매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낼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그림을 또 보여드리는데 중국 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시안의 3D 낸드 그리고 UMC가 지금 대만 회사죠. 파운드리 공장이 수저우에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금 미국 회사인데 이 아날로그 반도체가 청도에서 만들어지고요. 인텔이 3D 낸드를 다른에 만들었지만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가 난징에 있고 난징에 26나노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증설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이 우시에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도 지금 우시에 있어요. 지금 청주에서 공장 기계를 띄워다가 우시에 지금 만들었죠. 그리고 TSMC가 상하이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고 UMC는 지금 시험원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이크론의 패키징 공장이 어디 있냐? 시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시안에 마이크론의 패키징 공장. 이 패키징 공장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곳, 대만이나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일본 이곳에서 반도체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패키징 공장을 보내고 중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패키징 공장이 아예 운영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야기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제재 직격탄 맞은 마이크론 인도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설립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인도 정부의 지원에 등을 잇고 반도체 생산 거점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인도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인도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설립하려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안을 거의 승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크론은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마이크론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중국 시안에는 마이크론이 운영하고 있는 패키징 공장이 있는데 이를 대체할 공장이 필요했고 그 장소로 인도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더 이코노믹 타임즈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인도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죠. 중국에 제재가 들어가고 이 패키징 공장이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마이크론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에 공장을 두고 있죠. 이곳에서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는 2021년 12월에 7,600억 루피, 미화로 920억 달러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팹 인텐시브 제도를 시작을 했고 수십 개의 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패키징, 테스트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인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웨이퍼 팹, 그래서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팹, 디스플레이 공장, 패키징, IC 설계 등, 그래서 팹리스 등을 포함한 4개 부분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공장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도체 팹이라고 불리는데 반도체 팹과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데 대략 30억 달러 이상이 소요하는 데 비해서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10억 달러 미만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데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도의 현재 상황에 보면 지금 패키징 테스트 공장, 그래서 후공정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패키징 공장을 인도에 짓는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타타, 사하스라, 비시콘 등이 이미 인도 기업인데 이들이 이미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펠 세미컨덕터, HCL, 시루마 테크놀로지 및 발렌카니 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 4개 회사는 패키징 사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징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가 어느 정도 인도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이러한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인텔과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패키징 공장입니다. 패키징 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팔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자국 내 대규모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 중인 중국의 로컬 업체인 창신메모리, YMTC 등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무리 없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국을 향해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러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된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팔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포지션, 마이크론의 포지션과 같은 경우는 그 팔던 것이 아닌 만큼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도 미국의 요구가 사실이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 제재 대상인 마이크론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키징 테스트 공장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물론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서 패키징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되는데 굳이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의 제재 때문에 어쩌면 가동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체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인도. 현재 중국의 마이크론의 제재가 현실화가 되면 중국 전자산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제재가 현실화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워주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들, 즉 말해서 창신메모리와 YMTC의 제품만으로 이를 전부 다 메울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목표도 중국 반도체 성장의 제한을 통한 기술적 낙후가 목표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원하는 반도체를 받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들의 기술적 낙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D램 산업은 1위 기업인 창신메모리가 19나노까지 국산화를 실현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빅3 선두 기업 대비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19나노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16나노에서 14나노 정도 수준.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한 16나노 정도 수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낸드 역시 YMTC가 2020년 128단 양산에 성공했고 2022년 12월 232단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디지털 이러한 회사들과는 기술 격차가 2년가량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공급 제한, 자본 공급의 통제, 기술 통제까지 되면 중국의 기술 성장은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SMIC, YMTC, 창신메모리 및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무제한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조인트 벤처를 통한 합작회사 금지, 기술 협력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황이어서 최신 반도체 장비 공급 없이 이제는 맨몸으로 스스로 기술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이 기술을 극복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손가락을 빨고 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신제품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금 반도체 장비,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술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이미 중국의 제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인도를 진출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공장 탈취도, 그리고 거기서 기기를 빼내올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거기서 공장에 기계를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그리고 주요 부품, 핵심 부품만 몇 개 쏙쏙 빼오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이 인도에 패키징 공장을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미 중국에 패키징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인도를 생각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부족분에 대해서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채우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오케이, 더 이상의 제재는 우리에게 무리해서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어떻게든지 바지가랑이를 끄집어 당기면서 물건을 달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책,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쳐들어가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냉전이 들어갔습니다. 이 신냉전이 들어가면서 저는 한 작년부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줄을 서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줄을 완전히 미국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는 현재 입장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거는 왕창 받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몇십조 투자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 우리가 준 것은 너무 많은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맞이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을 따라가는데, 미국이 더 큰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게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고 저희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미 중국의 패키징 공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는까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이 산업의 쌀이 질 좋은 쌀이 계속 들어가야 질 좋은 전자제품도 만들어지고 질 좋은 무기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질 좋은 쌀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물은 나빠지겠죠.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 중국이 기술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을 지금 미국이 제일 바라고 있다.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겁니다. 중국이 무릎을 꿇고 들어올 때까지 미국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기술에서는 미국의 종속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그냥 공장만 운영하는 이러한 나라로 남기게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이다라고 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신냉전이 시작했습니다. 이미 신냉전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반격을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려드릴 텐데 저희 내용 잘 듣고 그리고 저희 내용에게 큰 응원의 박수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